안녕하세요. 헥사곤 투자자문의 김영근입니다. 기상도를 한번 볼까요? 기상도를 보면 미국 증시는 여전히 매력이 별로 없죠. 지금 추세적으로도 좀 추세가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 돌아서면 이게 점수가 좀 올라갈 텐데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도 좀 그렇고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지금 50이 살짝 깨졌죠. 이제 50까지 내려왔죠. 근데 그때 100이었는데 예전에 100에서는 투자를 해도 괜찮죠. 이때가 이제 금리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4.2%일 때가 100이었는데 지금 이제 3.5%, 6%, 요 정도. 그러니까 신규로 뭔가 장기국채를 사기에는 좀 애매한 자리인 거죠. 그다음에 에너지는 지금 이제 좀 매력이 좀 떨어져 있지만 저희는 이제 올해 에너지가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워낙 그 중국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매력이 50 이상까지 안 올라오고 있죠. 아직도 비구름에 천둥이 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를 살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해가 떠 있죠. 단기적으로도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도, 그러니까 미국의 보호무역을 앞으로 3, 40년간 한다 그랬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달러는 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국은 통화를 많이 발행해서 해외로 많이 퍼줄수록 달러가 약세로 가요. 달러가 흔해지니까. 그리고 반대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달러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수렴해서 들어오면, 회귀해서 들어오면 달러가 강해지거든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3, 40년 이 주기로 들어가면 달러가 이 장기적으로 강세를 가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는 장기적으로 약세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원달러는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 우상향한다는 건 뭐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원달러가 우상향한다는 건 이게 앞으로 3, 40년간 우상향하니까 이 자기 자산 중에 뭐 금융자산이며 금융자산 중에 절반 정도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달러 자산을. 그게 뭐 달러 국채가 됐든 주식이 됐든 저희처럼 자산 배분 펀드에 넣으면 이제 달러로 환전이 돼서 달러 베이스로 투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해지를 할 수 있어요. 달러 자산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재산에. 그런 부분들 좀 명심해 주시고요. 지난달까지 해서 가장 큰 이슈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관심 있었던 거. 첫 번째는 중국이에요. 굉장히 이제 리오프닝이라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이제 중국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경제 지표가 리오프닝하고 한 반짝 좀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딱 반등했다가 그냥 내리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올해 힘들겠구나. 힘들겠구나. 중국이 여기서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꼬꾸라지면 하반기에 더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중국 경제가.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올 하반기도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길게 보면 중국 경제는 지금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탈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다음에 기존의 어떤 그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탈중국이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중국의 부자들도 탈중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들이 확 빠져나가면서 지금 최근에 위안화 환율이 7.1위안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막 급격하게 약세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 큰 혜택을 누가 보고 있냐면 인도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이 이제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었죠. 뭐 예정대로 뭐 하원도 통과하고 이제 상원까지 통과해서 끝났어요. 부채 한도 협상 이슈는 끝났는데 그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남으로써 뒤에 이제 영향이 미칠 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슈에서 다뤄봤고요. 차트를 보면 이 빨간색이 S&P 5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인데 보시면은 일반 계정을 역축을 한 거예요. 이게 제로고 이게 이제 많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시중에 이게 얘네들이 부채 발행을 못하고 쓰기만 했으니까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났겠죠. 늘어나니까 S&P 500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힘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오니까 다시 내려오죠. 여기서 올라가니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한두 협상이 끝났으니까 이제 재무부가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부채를 발행을 하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돈이 다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워야 되냐면 거의 한 5천억 달러에서 맥시멈 1조 달러까지 채워야 돼요. 그 얘기는 시중에 5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를 끌어들인다는 얘기죠. 재무부에서. 이만큼 풀었던 거를 다시 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던 게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 효과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이제 약해지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이 유동성의 힘인데 유동성의 힘이 앞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면 주가도 반등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주시장을 좀 강세로 돌려서 제가 이제 좀 바닥에서는 얘기를 못 해드려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면 이제 좀 주식을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황이 좀 바닥을 치고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아직 뭐 경기 침체도 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타격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주가가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게 바닥을 쳤더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 바닥을 쳤더라도 지금 같은 시기면 이게 한참을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걸 보고 이게 뭐 주가가 저점을 안 깨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되네? 충분히 괜찮네? 이걸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고점을 뚫고. 그래서 아직은 뭐 그렇게 급하게 막 주식을 요즘에 주식 좀 올라가는데 저번에 물렸었는데 이제 손실도 많은데 막 다시 공격적으로 해볼까?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올해는 조금 거리를 두고 좀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도 부채 관리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가면 은행들이 막 내가 부채 낸 것도 만기 상환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일부 상환 요구할 수도 있고 연장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뭐 은행들이 쫓기면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이제 적정한 부채를 좀 유지하는 게 그거 되게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런 위기 때 그냥 휩쓸려 갈 수 있거든요. 자기 부채도. 그거 좀 특히 관리 잘하시고 파산하는 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게 부채 관리 잘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